네, 이재명 대통령 8박 10일 해외 순방, 유럽 순방 일정을 모두 마치고 어제 귀국하셨죠. 오늘 오후 2시 기자회견 예정되어 있는데요. 관련해서 다양한 정치 현안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박주민을 후원해 주세요. 네. 뭔가 좀 나오고 있습니까? 네, 나오고 있어요. 예. 네. 더 치열하게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도록 박주민을 후원해 주세요. 신한은행 100-031-399-152. 감사합니다. 박주민 후원해. 네. 괜찮죠? 이 정도 광고. 너무 감사합니다. 깔끔하게 네. 광고를 좀 먼저 소개했습니다. 자, 어제 순방하시고 네. 하기하는 그 순간부터 차량에 탑승하는 그 순간까지 많은 분들이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원님께서는 그 장면 어떻게 지켜보셨어요? 내려오신 장면요? 내려와서 네. 기내에서 피곤해 보이시네. 고생 많이 하셨다. 뭐 이런. 네. 예. 오늘 아침 조간에 한 장의 사진이 많이 실렸습니다. 네. 이 90도 그리고 또 AI한테 물어봤더니 90도가 아니라 78도였다 뭐 이런 기자들의 분석도 있긴 한데 현장에 있던 분들한테 제가 들은 이야기만 좀 전달할까요? 현장 취재. 예. 첫 번째 김민석 총리도 대통령과 인사하기 전에 상당한 각도로 인사를 했다. 예. 근데 그건 사진에 안 찍혔다. 그리고 예. 그다음에 두 번째 정청래 대표는 예. 본인 말로도 예. 본인은 항상 저 정도 또는 더 이상 숙인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원래 저렇게 숙인다. 그리고 특히 이제 행안부 장관이 못 나오고 행안부 차관이 나왔어요. 네. 정청래 대표 옆에 행안부 차관인데 예. 사진에 안 찍혔는데 행안부 차관이 거의 뭐 예. 120도 이상 인사를 행안부 차관은 120도 인사를 했다. 뭐 그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 거의 뭐 각도기로 재야 되는 수준의 지금 인사 각도냐. 너무 그래서 그런 거 가지고 막 예. 구체적으로 따지다 그러게요. 보면은 왜 이렇게 근데 예민해졌을까요? 왜 이렇게 막 사진 그 촬영된 그 인사의 허리 각도까지 이렇게 예민하고 디테일하게 살펴봐야 되는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아무래도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고 전당대회에 이제 출마가 예상되는 두 분이 이제 또 공항에 같이 나가다 보니까 네. 각자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 예. 또 대통령님 각자를 어떤 표정으로 맞이하는 이게 이제 관심이 예. 있으셨겠죠. 뭐. 예. 이제 저도 어제 현장에 있던 한 관계자에게 말씀 들었는데 참 차더라. 기운이 날은 뜨겁고 해는 뜨거운데 공기는 매우 차더라. 예, 이제 이런 말씀을 좀 전해주셨는데요. 어쨌든 이제 오늘 오후 2시에 순방 성과에 대해서 설명을 할 텐데 네. 많은 언론들은 이 긴 열흘간의 기간 동안 국내 현안에 좀 집중을 하는 분위기였어요. 그게 너무 좀 아쉬워요. 순방 성과가 그렇습니다. 상당히 예, 묵직한데 묻혔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제대로 알리지 못했던 부분 네. 이런 부분은 저희가 반성을 해야 될 것 같고 다만 오늘 오후 2시에 네. 직접 이제 그 대통령께서 네. 순방 성과에 대해서 설명하신다니까 저도 기대가 많이 됩니다. 그러니까 정치인들께서는 가서 열심히 일하고 왔는데 이란 얘기는 하나도 안 나오고 막 엉뚱한 얘기들이 계속 언론에 도배질이 되면 되게 좀 힘 빠질 것 같아요. 예. 그렇죠. 아무래도 뭐 의원님도 그런 경우가 왕왕 있으시죠? 저는 이 방송에 나와서도 예. 제가 이것도 하고 야, 저것도 저것도 했는데 했는데 왜 안 알아? 알아주냐라든지 맞아요. 그거 예. 제가 했어요라든지 직접 설명하지 않으면 아무도 안 알아봐준다. 예. 그런 예. 그게 있죠. 그러니까요. 그리고 사람들 신나게 일을 하려면 또 네. 성과는 성과대로 알려지고 네. 잘못한 건 잘못한 대로 제대로 평가되는 게 좀 필요하죠. 그러니까요. 예. 이 사이에요, 의원님. 지금 코스피가 9,300선을 돌파했다는 속보가 들어와 있습니다. 대단하네요. 장중 최고치를 경신했고요. 9,323.70. 설마 오늘 이러다 만 포인트? 이야. 하여튼 근데 이 주식 시장의 상승으로 상징되는 최근 우리나라 경제의 활력 네. 이게 이제 서민들의 주머니에도 좀 이어져야 돼요. 아직까지 보면 그런 흐름이 예. 안 잡혀 있다 보니까 예. 이제 여전히 네. 민생의 어려움 이런 것들 많이 하소연하시고 있고 특히 지역적으로 보면은 지역 쪽에 또 이런 것들이 많이 흘러가야 되는데 네. 제가 지방선거 때 이제 지역을 거의 60군데 이상 다녀봤는데 네. 지방 소멸이라고 우리가 얘기했던 그 위기가 아주
진짜 피부로 느껴질 정도로 네. 2, 3년 전하고 또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예. 예. 그러니까요. 분위기가 조금 이제 서민 물가 안정에도 보탬이 되는 방향으로 선순환 구조를 짜는데 뭐 골몰하시지 않을까 싶은 네. 생각이 좀 듭니다. 그치, 이기 지금 어쨌든 기자회견 1주년 기자회견 하시고 지방선거 끝나고 1주년 회견 하시고 순방 갔다가 이제 오늘 이제 첫 기자회견을 하시는 건데요. 맞습니다. 사실상 이제 2년차 정부가 시작이 되는 거다. 그래서 뭐 2기 내각 왜냐하면 이제 총리도 한석수 총리 후보자로 바뀌었고 네. 또 이제 그 비는 장관들이 있어서 이제 개강 얘기가 나옵니다. 네. 의원님도 이름이 나오던데. 네. 예. 하여튼 뭐 보도 보고 있고요, 저도. 보도? 네, 예. 보도 보고 있고 그렇습니다. 예. 보도를 보고 있다. 네. 네. 좋은 소식을 기대하겠습니다. 네. 하여튼 인사와 관련해서는 네. 뭐 이렇게 길게 얘기하면 얘기할 수가 없어요. 예, 얘기할 수도 네. 없고 또 얘기하면 또 오히려 그르칠 수가 있기 때문에 길게 이야기는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나저나 의원님 네. 뭐 정치권에 오신 지가 좀 되셨으니까요. 10년 됐죠, 이제. 그러니까요. 10년 차 정치인이 보기에 소위 그 민주진보 진영 또는 민주당 안에 이렇게 갈등이 첨예했던 적이 있습니까? 사실 없었진 않았어요. 그 있었어요. 그래요? 있었어요. 내부적으로 예, 있었고 다만 이제 그 걱정되는 거는 이 부분이 향후에 이제 어떻게 치료가 될 것이고 치유가 될 것인가라는 부분인데 과거에 이제 갈등이 굉장히 심했을 때 치유되는 모습을 보면은 치유보다는 그냥 봉합식으로 좀 지나갔었고 그리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게 이제 완벽한 치유가 아니다 보니까 좀 힘을 완전히 모으는데 네. 위기 상황이라든지 또는 뭔가 국가적인 어떤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힘을 모으는데 예. 도움이 안 되더라. 그래서 저는 이런 갈등 상황이 예. 봉합이 아니라 좀 치유가 되는 식으로 됐으면 좋겠고 예. 그보다 더 좀 진지하게 말씀드리면 좀 덜 갈등적인 방식으로 상황이 좀 아예 네. 갈등이 다 벌어진 다음에 치유한다고 하면 참 어렵거든요. 그렇죠. 지금부터라도 이재명 정부의 성공 또 그것을 통한 대한민국의 대전환 네. 이게 우리의 핵심 목표고 진짜 목표 아니냐라는 예. 분명한 목표 의식과 예. 이런 것들 방향을 잡고 예. 덜 분열적이고 덜 갈등적인 상황으로 아예 상황을 좀 만들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요즘 보면은 이재명 정부의 성공이라든지 네.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달성하려고 했던 여러 민생 문제라든지 산업 네. 전환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 또는 지역 균형 발전 이런 게 좀 뒤로 밀린 듯한 느낌이 자꾸 들어서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의제와 정책 중심으로 뭐 논쟁할 수 있죠. 네. 치열하게 논쟁해야죠. 네. 그리고 정치에서. 누가 누구하고 친하다 이런 게 아니라 그렇죠. 예. 누구는 지역 균형 발전의 해법으로 A를 제시했어. 그렇죠. 근데 야 그 사람은 또 B를 제시하네. 예, 예. 뭐가 맞는가 한번 토론해 보자. 그렇죠. 그게 맞죠. 이렇게 해야죠. 그게 민주당답다고 생각해요. 네. 저는. 그리고 그게, 지금 필요해요. 예.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제가 지방을 다녀보면 진짜 지역이 소멸될 것 같은 지역이 더 많이 늘었고 사람이 없어요. 사람이 없어요. 예, 그러니까 가는 데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저희가 여유 있을 때가 아니에요. 발등에 지금 불이 진짜 다 떨어졌어요. 예. 그리고 아까 그 대통령님 2기 말씀을 하셨는데 네. 다음 총선 때까지 일할 수 있는 정말 좋은 그렇죠. 골든 타임. 골든 타임이에요. 예. 그래서 경쟁을 하더라도 예. 야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서 예. 나는 이렇게 생각해. 너 어떻게 예. 생각해? 얘기해봐. 예. 이렇게 하고 예. 야 산업 전환 난 이렇게 해보려고 해. 너 어떻게 생각해? 이렇게 좀 싸우면 너 누구하고 친하니? 너 보니까 그 방송 나가더라. 이건 좀 아니잖아요. 그건 좀 그 짜치죠. 네. 예. 아니 지금 이 시기에 한가해 보일 것 같아요. 국민들 눈에는 쟤네들 되게 한가하다. 그쵸. 우리는 지금 목마르고 음. 배고프고 진짜 어렵고 힘든데 쟤네들 뭐 저러고 놀고 있어? 이런 얘기를 하실 것 같아요. 국민들이. 네, 그렇죠. 적확한 지적이신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오죽하면 칼럼에
얼마나 오만해 쟁점이 보이겠어요. 뭔지 모르는 네. 그 지금 싸움이죠. 갈등을 하고 있다. 뭐 갖고 싸우는지를 알 수 없는데 계속 싸우고 있다. 이제 이런 측면이 있어서 그 사실은 이제 지방선거 후폭풍인 거죠. 결과적으로 말하면 이 선거 결과에 대해서 누가 책임을 질 거고 이게 책임질 만한 선거냐 아닌 거냐 이긴 거냐 진 거냐. 뭐 이제 이런 등등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층위가 있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게 해소가 안 되니까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지 못하는 뭐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겁니다. 그거 좀 여쭤봤고요. 사실 제가 오늘 의원님 꼭 모셔서 듣고 싶은 말씀이 있었는데 그게 네. 뭐냐면 여론조사 대납 의혹과 관련해서 오세훈 예, 네.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김건희 특검이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3,300만 원을 구형을 했습니다. 네. 이 구형의 의미는 의원님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사실 징역 1년 6개월 구형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좀 중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상당히 중한 것이고 이 정도 구형을 했다는 것은 특검 입장에서는 적어도 당선 무효형을 선고해 주세요라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 겁니다. 예. 오. 예. 그래서 뭐 한간에서는 이 정도 구형했으면 네. 유죄가 나온다면은 최소 벌금 3천 이상 벌금- 나오지 않겠냐. 오. 아니면 뭐 징역 한 6개월에 예. 집행유예를 뭐 한 2년 정도 붙이는 식으로 나오든지. 아. 이건 뭐 제 얘기가 아니라 이 정도 구형했고 유죄가 나온다면 통상적으로 그렇게 나온다는 법조계 평가들이에요. 그렇군요. 근데 이게 원래 7월 22일 날 선고 선고 있습니다. 기일인데 이게 또 변경됐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저는 그 뒤로 얘기 못 미뤄졌다. 들었는데요. 뭐 언론에 일부 언론에 이렇게 변경됐다는 얘기가 나오기도 하는데 7월 음. 22일 선고가 잡히면 바뀌거나 특별한 이유가 선고기일도 변경될 수는 있습니다. 아. 예를 들어서 이제 피고인이라든지 예. 또는 검사 측에서 예. 추가적인 증거를 좀 내야 될 것 같습니다라든지 아. 추가적인 의견서를 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기일을 한 번만 더 열어주십시오 하면 기일을 한 번 더 열고 거기에 맞춰서 선고기일을 뒤로 늦추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없진 않습니다. 예. 잘 없지만. 예, 통상의 범주안에서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이거나 뭐 벌금 3천만 원이거나 이런 정도의 통상의 범주에서는 이제 나올 수 있는 건데 우리 법원이 그렇게 하겠죠. 왜냐하면 예상을 깨고 이상한 판결이 나올 때가 가끔 있었어. 계속 있어 왔어요. 그러니까 계속 있어 왔는데 사법부에 대해서 참 이 사건의 경우에는 뭐 저도 이제 기록을 다 검토한 건 아니니까요. 보도들을 보고 제가 이제 네. 말씀드리는 것서 100% 정확하다 이렇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일단은 과거에 이제 전 김건희의 명태균 관련된 그 여론조사 받고 공천 준 거 네. 이게 무죄가 나왔지만 예. 그 무죄가 나왔는데 전 그 무죄 판결 문제가 있다고 보는 입장인데 음흠. 그 판결하고 비교해 보더라도 공천이라는 것을 준 거하고 돈을 준 거하고는 달라요. 그렇잖아요. 예. 그러니까 공천이라는 거는 막 그 피고인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어떤 변명을 해볼 수 있는 여지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예. 공천이라는 게 공심이라든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여러 가지 회의를 통해서 결정된 건데 이게 내가 한마디 한다고 바로 결정이 된 거냐. 예. 공천이라는 게 경제적 이익으로 뭐 얼마라고 계산할 수 있는 거냐라든지 예. 이런 법리적인 다툼도 있을 수는 있어요. 예. 근데 이건 돈을 준 거예요, 그냥 딱. 3,300만 원 보낸 거잖아요. 예. 그렇죠. 예. 뭐 오세훈이 누굴 공천을 해주고 이런 게 아니에요. 돈이 딱 떨어진다. 예. 돈이잖아요, 이건. 예. 그러니까 그쵸. 법리적인 다툼의 여지가 없어요. 딱 하나 3,300만 원을 김한정이 보내는데 그럼 그걸 오세훈이 알았냐? 이거잖아요, 지금. 근데 그쵸. 이게 네. 후원회장이었던 그 김한정에게 사실상 이제 돈을 제공받은 건데 몰랐다라고 하면 몰랐고 왔다. 그 사람들이 알아서 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자신의 범죄가 아니다라는 네, 건데 그렇죠. 그게 법원에서 근데- 받아들여질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최근에 보도 나온 거 보면 뭐 문자 메시지 서로 주고받은 거라든지 예. 통화한 내용이라든지 이런 게 지금 보도되고 그렇습니다. 있잖아요. 예. 그래서 특별히 이건 어려운 사건이 아니다라고 보는 게 법조인들의 일반 시각이에요. 의외로 굉장히 간단한 네. 거다. 근데 만약에 이렇게 되면은 그 올해 안에 유죄가 결정날 수도 있을까요? 원래 이제 확정 판결. 633을 그 특검법에 규정을 해놨어요. 네. 1심 6개월, 항소심 3개월, 그리고 대법. 3개월인데 네.
이거는 훈시 규정이라고 보통 부릅니다. 훈시 규정하고 반대되는 게 강행 규정이라는 건데 네. 강행 규정은 강제력이 있어서 무조건 지켜야 되고 예. 훈시 규정은 웬만하면 좀 지켜줘. 안 지켜도 어쩔 수 없지만 예. 이런 내용이라서 예. 이 633 규정이 공직선거법에도 있지만 대체로 안 지켜져갖고 네, 그렇죠. 특검법에 이걸 별도로 규정해서 이제 그 무게를 더한 것이긴 하지만 네. 현재 1심도 지금 6개월은 넘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반드시 지켜진다. 지켜지면 좋겠지만 반드시 지켜진다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니까 사실상 훈시 규정에 해당하기 때문에 네. 뭐 633 원칙에 따라서 올해 안에 혹은 또 내년 초에 확정 판결이 나오는 거는 아닐 수도 있겠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첫 번째 네. 사안이 매우 단순하다. 예. 돈 보낸 증거는 이건 다 있잖아요. 예. 여론조사 결과를 받은 것도 다 기록에 남아 있잖아요. 예. 오세훈이 이걸 알았냐 몰랐느냐만 다투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사안은 단순하다. 그리고 알았다고 보여지는 수많은 뭐 메시지 내용이나 이런 것들이 주고받은 게 있기 때문에 사실은 사안이 단순한 거는 빨리 결정할 수 있다는 뜻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있고 두 번째 훈시 규정이라 하더라도 공직선거법에 있는 규정을 다시 한번 특검법에다 옮겨서 적어놨다는 거는 예. 무겁게 생각하라는 의미니까 법원도 이걸 좀 더 무겁게 생각할 거다. 일반 훈시 규정보다. 네. 그렇다면은 뭐 내년 초 정도나 이렇게 결론이 나올 가능성도 네.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궁금합니다. 이제 어떻게 될지. 근데 관련해서 오세훈 시장은 어제 YTN에 출연해서 예상한 만큼의 구형이 나왔다. 정치 검찰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 무슨 특검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여하튼. 하명특검. 하명특검. 하명특검이 하명수사에서 하명한 결과를 냈다는 냈다. 식으로 얘기하죠. 본인의 사실상 이제 무죄를 확신한다. 이제 이런 입장인데요. 오세훈 시장의 이런 주장은 어떻게 들으십니까? 그러니까 이거 간단하게 반박을 할 수 있는 게 이 사안이 불거지게 된 게 명태균 씨나 이런 사람들이 처음에 그 문제가 도출이 되고 언론에서 보도되다 맞습니다. 보니까 된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명태균 민주당 사람입니까? 아니죠. 아니잖아요. 예. 그쪽에서 계속 오랫동안 활동했던 사람이고 이 선거 저 선거에 기웃기웃거리면서 여러 가지 기획을 해주고 했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무슨 하명을 해요? 예.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예. 명태균 씨가 연락을 했더라고요. 오세훈은 유죄다. 유죄가 나올 거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딱 떨어지는 유죄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서 뭐 그가 법률가는 아니지만 본인이 이제 과거에 했던 뭐 알고 있는 내용들을 소상히 설명하는 거여서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저희도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명태균 씨의 말을 뭐 다 믿고 안 믿고 뭐 이런 것까지 뭐 여기서 말씀드릴 필요는 없겠지만 네. 적어도 뭐 오세훈 시장은 처음에는 명태균 안 만났다 그랬다가 뭐 말이 오히려 명태균의 얘기가 다 맞는 것으로 사실상 다 증명이 됐잖아요. 네네네. 수사 결과에 따라서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뭐 상당히 좀 많은 증거가 쌓여 있는 것으로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예. 어제 저희가 이제 서울시의원님들 모셔서 말씀을 좀 듣긴 했습니다만 이제 선거가 끝나니까 삼성역 GTX 철근 누락 사건이라든가 이제 서소문고가 사건 문제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오히려 또 언론이 잘 보도하지 않는 경향이 있는데 혹시 국회 차원에서 이 두 가지 이슈 안전과 관련된 거라서요. 이 문제는 어떻게 좀 다뤄볼 지금 예정이세요? 국회가 안타깝게도 예, 원이 구성이 돼 있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상임위가 없습니다 지금. 예, 근데 7월 2일 또는 7월 3일 날 원을 구성한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럼 행안위가 구성이 될 거고 국토위가 구성이 될 겁니다. 네, 그럼 행안위 차원에서는 서울시 행정을 들여다볼 것이고요. 예, 국토위 차원에서는 안전 문제 예. 이런 것들 다 들여다볼 수 있기 때문에 뭐 그때부터는 좀 더 본격적으로 이 문제가 다뤄질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국회 상임위 차원에서 네. 다뤄질 거다. 현재는 국회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상임위가 없어서 예, 그냥 원내 차원에서의 어떤 뭐 여러 가지 대응을 해야 되는데 선관 이슈가 워낙 또 크다 보니까 예, 그리고 원 구성이라는 걸 해야 되다 보니까 예. 다른 사안을 좀 대응을 좀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원이 원내 지도부는 아니시지만 지금 원 구성 협상과 관련해서 국힘에서 이제 법사위를 달라고 계속 그러는 거지 네, 않습니까? 맞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이번에 상임위 협상을 원내대표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저는 예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이 법사위가 국회 전체를 흔드는 식으로 가서는 안 됩니다. 근데 국힘이 본인들의 의석이 적은 그 핸디캡이라고 할까요? 이거를 법사위를 통해서 커버하려고 하다 보면 결국 법사위가 국회를 다 좌지우지하게 돼요. 예, 그래서 저는 그런 문제는 안 되고 책임지는 여당이
책임질 수 있는 의석 규모를 갖고 있는 여당이 예. 법사위를 맡아서 예. 국회를 굉장히 효율적으로 돌아가게 만들 필요가 있다. 예.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그냥 책임국회 차원에서 그냥 싹 다 민주당이 상임위를 가져와서 해보자라는 주장도 있어요. 그런 주장도 있고 아마 제가 알기로 원내에서 그거를 배제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럴 가능성을 계속 그 원구성 협상에 비토를 놓고 비협조적으로 나온다면 그것도 싹 그냥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버리고 있지는 않다라고 예. 저는 알고 있습니다. 네. 예. 그렇게 되면 처음으로 한번 해보는 건가요? 아닙니다. 전에 김종인이 저쪽 당 비대위원장 할 때 한번 저희가 모든 상임위를 7개월인가 8개월 운영해 본 적이 있죠. 의원님께서는 이번 후반기 국회 때는 어떤 상임위로 희망하십니까? 뭐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상임위원장까지 이미 한 입장이라서 제가 신청한 이 정도 되면 제가 신청한 상임위가 별 의미가 없습니다. 원내가 알아서 아마 이렇게 저렇게 배치를 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냥 돌려서 가라는 데 가시. 구멍이 나 있네. 박주민 여기가 이렇게 할 수 있다. 이번에 이제 당 대표는 초선들이 희망하는 데를 위주로 좀 배치를 해달라라고 당부를 한 것 같아요. 네. 좋은 선택이다. 뭐 좋은 방법이다. 아무래도 초선들이 좀 활동력 있게 그 의정 활동을 많이 하시니까 그런 걸 배려한 얘기인 것 같아요. 얼마 전에 그 당 지도부 원내 지도부 함께 그 잠실에 올공 시위 올림픽 공원에 직접 의원 갔었죠. 전용기 의원 이렇게 세 분이 가가지고 뭐 욕도 많이 먹었어요. 뭐 빨갱이 공산당은 북한으로 가라 뭐 이런 비판을 많이 받기도 했는데 이 좀 다층적인데 이 시위의 문제 그다음에 이제 선관위의 부실한 선거 관리 문제 뭐 이런 등등에 대해서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제가 뭐 어제 취재를 해보니까 민주당 전략 단위에서 최근 여론을 이렇게 쭉 살펴보니 지지율이 떨어지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선관위 사태다. 근데 아무리 이거는 헌법기관이고 선관위는 그리고 독립적으로 운영이 된다고 해도 정부 책임으로 국민들이 인식을 한다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이게 지지율에 영향을 미치는 걸 보면은 선거가 부실하게 관리됐네. 여기서 오는 충격이 있죠. 두 번째는 왜 해결의 방향이 빨리 안 잡히지? 요런 것까지 이제 같이 있겠죠. 그래서 우리 당도 신속하게 국정조사 요구서를 냈고 국정조사에 대한 결의가 어제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국정조사가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국회 차원에서 이 문제를 쭉 점검하는 과정이 진행이 될 거고 그 과정에서 이제 선관위에 대한 개혁 과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오면 이제 저희가 입법도 하고 심지어 저희가 개헌이 필요하면 개헌까지 한번 열어두자라는 입장입니다. 거기다가 이제 지금 대통령님 지시로 수사본부가 꾸려져 가지고 또 수사도 진행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빠른 시간 내에 진상이 규명되고 해결의 실마리가 생길 거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렇군요. 그 선관위의 그동안의 그 백태는 매일 나오는 속보마다 충격 그 자체예요. 특히 그 노태학 전 선거관리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매 출장마다 부부 동반으로 갔고 저희들이 이제 확보한 그 국외 출장 계획 문건에 따르면 마일리지까지 미리미리 그 등록을 하셔라라고 친절한 안내가 공문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대법관이거든요, 이분이. 어떻게 보십니까? 이런 선거관리위원회의 이런 일단은 국민 세금을 물처럼 썼어요. 이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그리고 관례상 헌법기관장에 대한 예우였다. 뭐 영부인은 아니지 않습니까?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부인이. 근데 이런 방식으로 자기들끼리 어떤 성역화된 감사도 없으니까요. 이런 방식으로 관리된 것에 대해서는 이거는 문제가 있죠. 문제가 있는 정도가 아니라 문제가 매우 크죠. 그러니까 법원장들이 그 각 지역의 선관위원장을 하고 대법관 중에 한 명이 중앙선관위원장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선관위가 하는 일이 매우 엄중하다라는 것을 그분들이 모르지 않을 겁니다. 그렇다면 최소한
성실하게 예. 일을 하면서 선거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되는데 예. 지금 나오고 있는 보도들을 보면은 뭐 어떤 지역의 선관위원장은 선거 전 3개월까지 통틀어 봐도 7번 정도밖에 선관위로 출근을 안 한 거예요. 이런 건 문제가 있잖아요. 예. 그래서 본인들이 보기에 네. 본인들이 이 업무에 집중하기가 어렵다, 매진하기 어렵다. 그러면 스스로 손을 들고 네. 시스템을 좀 바꾸자. 어. 이거 이렇게 중대한 문제를 이렇게 관리해서 되겠냐? 예. 이런 것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안 하면서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은 예우만 받아온 게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문제가 많고 이런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개편하자는 게 이번 국정감사의 취지와 목적이기도 한 거죠. 그러니까 진짜 제가 보기에는 이번 기회에 그래서 개헌까지도 검토를 좀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목소리가 있는데 국힘이 이런 개헌은 하려고 하지 않을까요? 안 할까요? 안 할라 그럴 겁니다. 아, 또 개헌은 또 안 해. 아니 뭐 저희가 5.18 정신 전문에 수록하자라든지 몇 가지 예, 딱 사안을 예. 뽑아서 예. 특히 그런 사항들의 대부분은 국힘도 동의했던 것들이잖아요. 네. 근데 뭐라고 핑계를 대냐면 그거 권력구조 개편을 위한 개헌을 하기 위한 그 약간의 그 미끼지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그것도 안 응했던 사람들이라서 네. 의심병이 너무 심한 것 같아요. 국힘은 의심병이 너무 그래서 심하다. 이거를 하자 그래도 아마 안 한다고 할 가능성이 크겠죠. 그렇군요. 그 최근에 이제 언론 보도 보니까 민주당 안에서도 그 올공 시위가 오늘로 보름입니다. 보름 동안 이렇게 계속 뭐 부정선거, 재선거, 당일 투표, 수개표 저도 외웠어요. 저도 현장에 갔었는데 아, 의원님이 갔었어요. 전 밤에 이제 초기에 네. 둘러보려고 갔었는데 예. 하여튼 예. 어때요 분위기가 가보니까? 제가 갔을 때는 청년들 좀 평화로운 분위기였었고 예. 부정선거와 재선거를 한 반반 정도 외치는 정도의 상황이었어요. 네. 근데 여튼 지금 이 정도 상황이면 공권력을 투입해서 해산을 시켜야 되는 거 아니냐. 왜냐하면 거기서 경찰들이 계속 모욕을 당하고 뭐 중국 공안이지 뭐 황당무계한 소리를 듣고 있고 그래서 이거는 민주당 안에서도 공권력 투입이 필요하다라는 목소리가 나온다는데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겠습니까? 좀 뭐 대화를 그래도 먼저 좀 시도는 좀 더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저희 의원들이 한번 가긴 갔었지만 네. 좀 더 이제 그런 노력들과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겠죠. 예. 그 사안이 사실은 네. 참정권이 이제 침해당했다. 그렇습니다. 또 선거 용지가 부족했다. 이거 되게 심각하다 보니까 그렇죠. 그분들 중에 일부가 뭐 극우적인 주장을 한다거나 하더라도 또 아닌 분들도 계신 거거든요. 거기에 예. 현장에 그래서 예. 그 부분들을 좀 면밀히 좀 들여다보면서 예. 국가 공권력 투입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고민해 나가야 될 것 같고 어허. 필요하다면 대화도 좀 더 하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예전에 뭐 세월호 참사 때 당시에 이제 행안부 장관이 이제 가서 거기 유족들 욕 바가지를 먹으면서도 이제 같이 그 저기 뭐지 그 체육관에 머물러 있었죠. 해수부. 네. 그 생각이 나기도 하는데 이게 계속되면 상당히 좀 문제적 상황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해결도 못하고 그러니까 아까 지연되고. 말씀드렸던 대로 지금 국회에서의 국정조사라든지 수사본부의 수사도 진행이 되고 네. 현장도 수습하려는 노력도 좀 진행이 돼야 되고 하는 거예요. 종합적으로. 예. 그리고 그런 가운데 국민 많은 분들이 동의할 만한 어떤 진상이 드러나고 네. 그다음에 선관위에 대한 개혁 과제들이 명확해지고 하는 과정을 좀 거쳐야 되겠죠. 네. 예. 자, 이게 뭐좀 답답한 이슈들이 많아서 걱정입니다. 어쨌든 국민들은 이번에 지방선거 끝나면 또 한 단계 뛰어 올라서 주식 얘기하고 또 새로운 비전 이야기하고 같이 얘기하면서 정말 그동안 우리가 좀 자부심을 가지고 한 번 더 뛸 수 있는 그런 대한민국을 기대했는데 선거 결과에 대해서 60%나 불만족하는 결과가 나오고 서울시장을 놓치기 좀 컸죠. 왜냐하면 서울시장을 탈환해 와야 된다. 이번에는 탈환해 올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가 매우 컸었잖아요. 맞습니다. 예. 근데 그런 부분이 매우 아쉽고 예. 그런 거죠. 그러니까요. 저희도 이렇게 아쉬운데 의원님 얼마나 아쉽겠습니까? 매우 아쉽죠. 화나죠. 예. 화가 난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